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지런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이렇게까지 제가 늦게 찾아뵙게 될 줄 몰랐었는데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강의 일정도 제가 좀 많아지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들도 좀 많이 생겼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 반갑고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조금 열심히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한 거의 2,000명의 분들을 만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를 면밀하게 또 관찰해야 될 일들도 있고 좀 더 받아들여야 되는 폭이 넓다 보니까 저는 이제 쉬는 날에 주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혼 숙녀 캠프 혹은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챙겨보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보면서 또 여러 유형들을 또 살펴보고 배워야 할 일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나는 솔로나 아니면 연애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혼 숙녀 캠프를 보다 보면 가끔씩 좀 보기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서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서 조금 나를 좀 갉아먹고 힘들게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더 반면교사 삼을 만한 부분들이 좀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나눠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고마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감사하다는 거는 공짜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일이 제일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고마움을 조금 더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정말 더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은 상대가 해주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가 해준 그런 수고스러운 것들을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관계가 금이 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상대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고 그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쏟은 거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감사 표현을 좀 잊고 산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착을 하는 건데요. 집착이라는 게 사실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랑에 있어서 집착을 한다라는 거는 불안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놓치기 싫어서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상대의 시간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나의 불안 자체를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심해질수록 상대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잡으면 잡을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 붙잡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되었을 때 더욱더 그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더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많은 부부들에게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조금 더 좀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관계 자체를 손익계산서처럼 계속해서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저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라는 식의 거래 자체는 그 마음이
정말 온전히 상대를 위해서 쏘는 것보다는 좀 계산적인 관계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등을 낳게 되는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서 상대방에게 나는 이만큼 내가 70을 했으니까 너도 70을 해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균형을 찾아가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자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서로를 또 균형에 맞게 채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결국 서로가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좋아서 한 거야 하는 그런 마인드를 서로 갖고 있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손해보기 싫은 마인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좀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자체는요. 좀 관계를 좀 더 빠르게 파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못하는 거는 그 자존심의 문제이기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할 줄 알면 그래도 이 관계가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하고 작은 실수라도 난 안 그랬는데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관계 회복이 좀 많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는 이 관계에서 패배하고 승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고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과거 얘기만 하고 좀 개선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실 과거 얘기만 계속해서 하면서 매달리게 되면 이 관계는 진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한 2년 전에 이맘때쯤 뭐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전 일을 꺼내게 되면요 결국에는 상대를 족쇄처럼 묶게 돼서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고 내가 앞으로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달라질까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싸우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만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가 없으면 정말 삶에서 굉장한 성장을 맛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크게 5가지였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마움을 모른다. 두 번째로는 집착한다. 세 번째로는 손해보기 싫어한다. 네 번째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거에만 머문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TV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어쩌면 내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데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내용 중에 이건 내 이야기 같다. 혹은 좀 공감이 됐어요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도 기다려주시고 영상도 열심히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공유하는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